지금까지 단호한 선생님이 되기 위한 헤어스타일, 외모, 단호한 옷차림, 그리고 마인드셋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는 모두 아실 겁니다. 학생들과 교실에서 한 달만 생활해도 쉽게 숨겨진 본성이 탄로난다는 것을요.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만만한 교사가 되지 않기 위한 팁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조회수 83만 회를 기록한 Teach Your Class Up의 나의 하루 학급 경영 전략, 그리고 조회수 59만 회를 기록한 톰 깁슨의 10분 만에 알아보는 10가지 학급 운영 팁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아침부터 교실을 장악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수업은 종이 울린 뒤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죠. 학생이 아침에 교실을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교사가 교탁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고 학생들이 막 소리치면서 들어오고 자리를 마음대로 옮기고 막 교과서를 꺼내지 않고 막 돌아다니고 아침부터 그렇게 된다면 학생들은 교실이 자기가 장악하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교사가 서서 학생의 이름을 부르고 눈을 맞추고 들어오는 모습을 일일이 확인한다면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이제 교실에 들어오면 눈 맞추면서 어서와 이렇게, 오늘은 표정이 조금 어둡네, 가방 정리하고 바로 준비하자, 이런 짧은 인사는요 친절한 행동이면서 동시에 교실을 교사가 장악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문을 치고 안녕하세요. 문을 치고 들어오거나 친구를 밀거나 소리치며 입장하는 행동이 줄어듭니다. 학생을 맞이하는 교사는 따뜻해 보이지만 결코 만만해 보이지 않죠. 자, 두 번째 전략입니다. 말보다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만만해 보이는 교사가 있는 교실에는요, 교사가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책을 펴세요. 자리에 앉아요. 필통 꺼내세요. 잠깐 장난감 집어넣어요. 이렇게 말하면 말을 듣나요? 안 듣죠. 한 번 말해도 듣지 않으니 두 번 말하고 두 번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목소리가 커지죠. 그런데 학생은 이때 이런 걸 배우죠. 선생님의 말씀은 안 들어도 된다. 그래서 칠판이나 화면에 그 텍스트를 띄워놓는 걸 추천을 합니다. 교실에 들어온 뒤에 해야 할 일을 미리 적어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리에 앉아서 오늘 준비물을 꺼내고 알림장을 확인하고 아침 문제를 풀기, 이런 것들을 미리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물으면 말없이 칠판을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칠판에 있는 텍스트를 읽고 이제 그대로 하게 되죠. 그러면 선생님 목도 아끼고 권위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전략입니다. 한번 정한 기준은 쉽게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교사가 만만해 보이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규칙을 말해놓고도 지키지 않을 때죠. 다음에 또 그러면 자리를 옮길 거야, 이렇게 말하고선 다음에 또 그렇게 행동해도 그냥 넘어가죠. 한 번만 더 말하면 쉬는 시간에 나하고 따로 이야기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그냥 경고로 끝나요. 학생은 교사의 말보다 행동을 보죠. 경고만 반복하고 실제 조치가 없으면 교사의 말은 가벼워집니다. 따라서 지킬 수 없는 경고는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작더라도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첫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야, 혹은 지금은 첫 번째 안내야, 다시 또 이렇게 되면 자리로 옮기겠어, 혹은 자리로 옮기겠습니다, 약속한 대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화를 낼 필요는 전혀 없고요. 친절하지만 단호하게 예고한 것을 그대로 실행만 하면 됩니다. 네 번째 전략입니다. 교사가 말할 때는요,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이런 경우가 참 많을 거예요. 학생들이 이야기하는데 교사가 설명을 하는 경우죠. 시간이 부족하고요. 침묵을 기다리는 것이 답답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중에 교사가 말을 시작하면요, 학생들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우죠. 선생님이 말을 해도 나는 계속 이야기를 해도 된다.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주목 신호를 보내야 돼요. 뭐 학급 구호도 괜찮고요. 선생님의 특정한 제스처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간단한 제스처로 기다려도 학생들은 계속 떠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좀 긴 학급 집중 구호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여하튼 학생들이 완전히 조용해졌을 때 교사가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복하면요, 학생들이 훈련이 되고 교사가 말을 시작하기 전에 멈추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5번째고요. 5번째로 학생을 공개적으로 몰아세우지 않아야 됩니다. 학생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것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개적으로 뭐 딱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꼬집어서 지시를 한다거나 그러면 앙금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 이제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을 보는 앞에서 지적받은 학생이 행동을 고치는 것보다는 자신의 체면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대꾸를 하거나 웃어 넘길 가능성도 똑같이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교사하고 학생이 대결 구도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는 뭐 대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직 3명의 학생이 책을 펴지 않았습니다. 2명이 아직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학생들은 자신이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죠. 그래도 반복된다면 기꺼이 이제 가까이 다가가서 조용히 말하면 됩니다. 지금 뭘 해야 하지? 지금 바로 시작해 주세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지 않으면서도 행동은 분명히 요구하는 것. 네, 이게 5번째 전략이었고요. 6번째 전략입니다. 마지막이네요. 그 이제 돌발 행동이죠. 학생이 무리한 행동을 했을 때 감정으로 맞서지 말아야 됩니다. 학생이 교사의 말을 비웃거나 무리한 말을 했을 때 교사도 당연히 화가 나죠. 그러나 친구들 앞에서 학생과 언쟁을 벌이는 그 순간 지도 문제가 아니라 이제 승부가 되죠. 교사가 뭐 지금 너 뭐라고 했어? 라고 소리치면 학생도 물러서지 않으려 하죠. 주변 학생들은 수업보다 두 사람의 대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럴 때는 짧고 낮은 목소리로 말해야 합니다. 잠깐 복도에서 이야기하자. 학생이 왜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라고 말해도 설명을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야기는 밖에서 듣겠어. 나가서 기다려라. 혹은 이야기는 밖에서 듣겠습니다. 먼저 나가서 기다려주세요. 이렇게요. 그래서 밖에서는 감정과 행동을 분리해서 말해야 됩니다. 수업이 답답할 수는 있어. 화가 날 수도 있어. 하지만 나한테 혹은 친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안 돼. 이렇게 학생의 감정은 인정하되 행동의 기준은 양보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교실로 돌아오는 절차를 만들어야 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확인서를 사용해서 파악을 하는데요. 그 관련된 내용은 아래 클립 영상을 확인해 주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피해를 본 사람은 누군지, 다음에는 어떻게 행동할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그 학생을 내보내는 거, 뭐 주의만 주고 끝내는 건 어떻게 보면 분노만이 서로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렇게 다시 교실로 들어오기 위한 일정한 절차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뭐 정리를 하자면요. 학생을 내가 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교실의 절차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교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거, 공개적인 힘겨루기를 피하면서도 기준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 뭐 이러한 것들이 이 만만하지 않은 교사, 그리고 권위 있는 교사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알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교실에서 실제로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요. 뭐 아침에 지도하는 것만 해도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지각을 안 하면 다행이었고요. 그러니까 뭐 그 교실에 일찍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기준은 매일 바뀌고 감정적으로 학생을 대화할 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는 정말 만만한 교사였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저처럼 만만한 교사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저는 두 번째 이야기한 교실의 구조를 만드는 것에서 찾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자세하게 그 절차들에 대해서 꼭 영상으로 만들어 앞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의 교실에서 노고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